가족력,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그래서 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도 힙이고 2도 힙입니다. 동맥류는 그렇게 공포스러운 질환이 아니다. 적절한 판단과 치료가 필요한 일부의 환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이게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머리에 시한폭탄이다, 오늘 당장 치료하면 죽는다, 이런 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뇌동맥류 터지지 않은 경우는 응급이 아니다. 그 뇌동맥류가 발생한 환자들, 파열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첫째, 뇌동맥류 파열의 치료의 목적이 뭐냐는 거거든요. 예. 목적은 우리가 출혈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예. 뇌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치료의 목적은 다시 출혈하는 걸 막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꽈리가 터졌잖아요. 네. 터져서 출혈이 안 멈추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못 오는 겁니다. 예. 그냥 끝이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출혈이 탁 되면 예. 뇌압이 탁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출혈되고 피가 멈춰서 병원에 와요. 그렇게 환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식은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터졌는데 예. 터진 데 피딱지가 잠시 앉아있어서 잠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이 터진 꽈리를 다시 안 터지게, 수술이든 시술 안 터지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문 용어로 말하면 뇌동맥류, 뇌지주막하 출혈의 치료 목적은 재출혈을 방지하는 겁니다. 안 터지게 다시. 예. 그 다음에 현재 터진 거는 약물 치료로 회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적 치료. 예. 수술이라는 건 이런 꽈리가 이 주먹 여기에 터졌다 그러면 여기를 이런 그 클립으로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수술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버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선생님 뭐 내 수술하면 내가 다 망가지고 그렇지, 요즘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요. 내 수술도 우리가 말하면 정말 잘하는 모든 여기 우리나라의 그 경험 있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다 잘합니다. 그래서 뇌를 손상시켜 주는 게 아니고 머리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으로 들어서 이 꽈리 터진 걸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치료가 수술적 치료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꽈리 터진 거를, 요런 꽈리가 있는 거를 어디로 가냐면 이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관을 요렇게 올려요.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까지 올라가서 요 꽈리 안에다가 아주 미세 도관을 넣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미세 도관을 넣고 여기다 백군 코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터진 꽈리에다가 이렇게 뭘 채워 넣는 거죠. 그렇죠.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워 넣으면 피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안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머리 열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70에서 80%. 그래서 대부분 왔을 때 시술을 첫 번째 선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7, 80% 정도 시술을 한다. 그중에 20, 30% 정도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동맥류와 이 동맥류 환자 나이, 모양, 크기, 위치에 따라서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좋고 이런 게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신은 수술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그 환자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무조건 시술을 할 때 머리 안 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머리 안 여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머리 여는 게 안전하고 어떨 때는 이거는 머리 안 여는 게 안전하고, 이런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전문가가 한다. 하지만 비슷했을 때는 머리 가급적 안 여는 방향으로 간다. 그다음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요즘은 시술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심뇌혈관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심장혈관이나 머리혈관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통된 요인이 있는 겁니다. 예. 가족력,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비만,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관리를 할 수는 없는, 뭐 하는 게 최선이거든.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항상 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도 혈압이고 2도 혈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사실은 참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고혈압은 근처 병원에서 관리를 하자. 고혈압은 오늘 나한테 와서 병원 앞에서 혈압을 잰 게 높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높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경우에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혈압기를 사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돼서 그걸 적어오라 그럽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압을 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는 것도 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고지혈증이란 뭐냐면 LDL이라는 거, HD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뭐 그걸 전체를 해서 고지혈증인데 콜레스테롤 수치인데 제일 우리가 보는 건 LDL이라는 겁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높다 그러면 그거 관리하자. 왜냐하면 그건 약 먹으면 저는 신이 내린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저하는 약은. 그래서 최근에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약이 중에 하나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 그게 심뇌혈관 질환을 정말 많이 예방한다.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같은 것에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을 먹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을 먹는 건 딱 두 가지를 저는 설명을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먹자. 고지혈증에서 고지혈증 약 먹자. 이게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저는 많은 그 건강 보조 식품은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조금씩 하면서 약 용량이 많아져요. 막 아스피린에 뭐에 콜레스테롤에 막 이래서 한 그렇죠. 10가지를 이렇게 네. 뭐 갖고 오는데 제가 봐도 알 수 없는 약들이 많아요. 그걸 10개씩을 드시는데 저는 그거는 정상인 사람도 약 10개를 먹으면 나쁘거든요. 뭐 특별히 예외는 있겠지만은 약을 5개 이상을 먹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요 3가지 정도는 만일 이 기준이 있다면 반드시 관리를 하자. 그 다음에는 담배 끊어라. 술에 대해서 이제 다 하지 말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술 당연히 과음 나쁜데 그것까지 뭐 절대로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술은 적당히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셔라. 술 드셔서 행복하시면 다른 거로 뭐 간이 나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큰 관계는 없다. 그렇지만 과음은 다 나쁘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지 말라면 사람들이 다 못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배는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보고 그러더라고요. 난 담배 피면서 스트레스가 쫙 풀리니까 그런 의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인생은 덕과 실이 있는 겁니다.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약을 먹는 질환입니다. 약을 먹어라. 담배는 이제 먹지 마라. 피지 마라. 그게 답니다.